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개회 전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20일 제1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후에도 계속된 충돌로 결국 첫날 임원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됐는데요. 첫날 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건 100일의 총회 이후 처음입니다. CCNA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충영교회 예배당의 문. 로비는 입장하지 못한 언론사와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충영교회에서 제1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한 채 110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 정기총회 개최 전부터 파열음을 일으켰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두 후보자가 총회 전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회 당일 아침까지도 개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 정영교 목사가 속한 남경기 노회의 천서 여부였습니다. 천서란 총대와 노회가 총회 참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추천서로 천서검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회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서광교회 고광석 목사를 고액의 선교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삼본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서검사위원회가 후보자 정영교 목사의 소속 노회를 자격 요건 미달로 판단했고, 반면 선관위는 정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첫날 총회는 몇 차례의 정회를 거친 끝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회무에서 남경기 노회의 천서가 기립투표를 통해 허용됐지만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 또다시 다음 날 아침 회무까지 정회됐습니다. 첫날 임원 선거가 진행되지 못한 건 지난 100일의 총회 이후 처음입니다. 둘째 날 회무를 시작하기 앞서 김종혁 총회장은 전날 은혜롭지 못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눈물로 사과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잠시라도 소리를 내시든지 아니면 목사로 기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전에 이 회물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도록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마음이 계신 분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반대 시위와 발언권 요구로 인해 총회는 역사상 최초로 선거 진행 중 총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발언회에 공문을 화면에 띄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발언권 부여를 취소한 후 그대로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163개 노회 1,493명이 선거위원으로 참석한 이번 예장합동 110회기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는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추대됐고 목사부총회장에 산본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장로부총회장에 강북 성산교회 홍석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정영교 목사님을 당선자로 상정합니다. 논쟁 가운데 목사부총회장에 정영교 목사가 당선됐지만 선거를 마친 후에도 반대 시위는 계속돼 회무는 정회됐습니다. 제110회기 합동총회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전히 이어지는 총회 내 파열음이 해결될 수 있을지 남은 총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CNA 뉴스 문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신앙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모임들을 소개하는 큰은혜교회 클럽 박람회가 지난 21일에 열렸습니다. 큰은혜교회 로비와 마당에서 진행된 이날 박람회에는 클라이밍과 보드게임, 독서와 풋살 등 9개 분야의 클럽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큰은혜교회 이교 담임 목사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건 연대하는 힘이라면서 연합만 가능해진다면 무적이 될 거라고 박람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정직하고요. 훨씬 더 깨끗하고 또 품격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함께하는 것. 그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께하는 힘만 더해진다면 이건 무적인 거예요. 무적. 각 클럽의 리더를 맡은 청년들은 클럽은 단순한 소모임의 의미를 넘어서 각자의 취미 활동을 신앙과 연결시키고 청년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나 공연 그리고 뮤지컬 같은 그런 예술 작품들을 함께 보러 다니는 동아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끝나고 나서 이제 티타임도 갖고 또 함께 신앙도 삶도 함께 나누는 좀 예술 작품들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플로깅이나 혹은 기부 레이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 가이드 러너 이런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실천하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이 어려운데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같이 뛰어볼까요? 한편 이번 클럽 박람회를 통해 개설된 클럽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고 2026년부터는 새로운 클럽이 6개월 단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가 지난 22일 전주 세소망교회에서 제11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총대 1,581명이 참석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총회장 이용 목사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결정을 내린다면 복된 총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된 정기총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월화수 모든 이 정기총회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정기총회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침신대 인증유예 사태에 대해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미달, 총회와 학교법인 이사회 간 갈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석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최근 보도된 아동 청소년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 제주,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초등학생 대상 차량을 이용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2025년 9월 6일에는 경기 광명 아파트 단지에서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여아 입을 막고 유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제주 서귀포에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서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이제 유괴 시도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거나 아니면 알바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이 범죄의 특이점은 연령대가 특정이 된다는 건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유괴 사건의 상당 부분은 성범죄 목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20대와 30대 성인이 주된 가해자라는 층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20, 30대 남성 중 일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강제추행 등의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 30대의 경우 이제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들이 청소년기 때보다 범죄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거나 또 범죄 기회에 노출된 빈도수가 높아진 바람에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죄에 해당돼서 형법 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유괴 후 부모 등에게 공갈 협박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동을 살해할 목적으로 유인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되고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 폭행, 감금, 또 가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의 안전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후의 조치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 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이후에 네.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자 서울 경찰청은 2025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시내 1,373개 학교와 약 78만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예. 좀 생소할 텐데요. 긴급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또한 경찰은 등하굣길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네.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기로 했고요. 아동 대상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학교나 가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뭐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라든가 이런 또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학교나 가정에서도 좀 유괴 범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네, 먼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길로 통학할 수 있도록 이제 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경찰과 지역 사회가 협력해서 순찰 및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이상 행동 신고하면 신고하는 방법과 또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의 통학 및 외출 경로를 평소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가정 내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등하교 아르바이트까지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글쎄요.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놀이터에 있더라도 부모들이 이 유괴에 대한 걱정을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좀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맞벌이 부모가 하교 후에 학원 등을 데려다주는 목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동 유괴 범죄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하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추세가 좀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한국 사회가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내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또 안전 행동 수칙, 또 위기 대처법 등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제 교육을 교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범죄 피해 아동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신앙적으로 제공해줘서 이들이 좀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 내에서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좀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후 성인이 되더라도 네네. 자기보다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서 이들이 유괴하는 그런 어떤 범죄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교회 예배 설교 때나 말씀을 통해서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한 교회의 역할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기상 추분을 보내면서 완연한 가을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빛으로 영양분을 채워가는 생명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는 계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